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 이제 2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심화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1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ESG 경영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ESG 경영이란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주된 요인이겠지만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세 가지의 비재무적 요소를 뜻한다. 혹시 여러분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라는 이 문장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바로 MZ세대를 전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 MZ세대는요, 정의롭고 공정하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고요. 그리고 친환경을 정말 많이 실천하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MZ세대의 특징은요, 부도덕한 기업에게는 가차 없이 응징을 하고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선불부터 소액 기부까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양한 세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우리 MZ세대분들이 이런 사회와 이런 공정성, 환경에 좀 관심이 많은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MZ세대를 겨냥해서 우리 ESG 경영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MZ세대가요, 이렇게 소비를 이끄는, 이제는 어느 하나에 좀 주동이 되는 이런 소비의 패턴의 가장 중요한 세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MZ세대들을 겨냥해서 우리 기업들은 착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그린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형성을 해야지만 우리 MZ세대의 소비에게 조금 더 많이 소비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 ESG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ESG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닝 아웃 아시나요? 미닝 아웃. 자, 신념 플러스 커밍 아웃의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미닝 아웃은요, MZ 플러스 Z세대의 가장 소비 트렌드를 알려주는 말이고요. 이 미닝 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환경,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소비를 하는 이런 행위를 미닝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렇게 미닝 아웃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활동들도 미닝 아웃을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미닝 아웃, SNS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MZ, Z세대의 이런 소비자들의 욕망이 이 미닝 아웃의 소비를 트렌드를 확장시키고 있고요. 창업에서도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뭐 기술 창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닝아웃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고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뭐 창업에 대해서 뭐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린 기업, 우리의 ESG 가장 대표가 바로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요,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마트를 간다든지 뭐 창업 아이템을 본다든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친환경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뒤에 또 같이 수식어처럼 붙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업사이클링.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이 정말 버려지는 쓰레기, 가치가 없는 것을 다시 재탄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친환경과 업사이클링이라는 두 가지의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한번 강의를 이어가 보려고 하고요. 다양한 좀 사례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이런 창업자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친환경 부분, 바로 식품업계에서도요, 이 친환경 경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매일유업, 또 롯데, 칠성음료, 또 동원, 빙그레, 이게 큰 대기업들도요, 이미 식품업계에서는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업사이클 제품들이 많이 제 준비를 했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요, 식품업계의 친환경 경영은 발로 플라스틱부터 줄이자,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상하 목적 멸균우유 같은데 빨대를 제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 칠성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생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시스 생수병에 이런 라벨지를 제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 출시를 했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 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밥도둑인 이 양반김을 플라스틱을요 없애고 특수 포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 플라스틱 35%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기업의 이런 ESG 경영 사례들을 보면요, 특히나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 빨대 제거를 하고 나서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의점의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요, 이 빨대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매출이 소폭 증가해서 시장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롯데 칠성 음료 같은 라벨 없는 생수 아이시스를 에코를 출시한 결과로 이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이 아이시스 일반 제품의 매출이 10% 이상 하락한 반면 이 아이시스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믿지 않으시겠 저도 MZ세대거든요. MZ세대는 저도 이왕 똑같은 물을 사 먹는 경우에는 이왕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빨대가 없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니 정말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비자들의 이런 의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빨대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ESG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죠. 택배. 저도 택배 오는 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 11번가에서요, 친환경 택배 박스에 이어서 이제 종이 완충제까지 도입했다는 기사입니다.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 택배를 받는 분들, 저같이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요즘 택배를 많이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이 11번가에서 친환경 택배 박스에서 종이 완충제를 도입했다는 게요, 2021년 3월달 기사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친환경에 이제 플라스틱의 앞장서자라는 걸로 올해 최대 화두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이 박스, 종이 파우치, 그리고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제, 포장지 이런 것까지도요, 다 친환경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택배 상자를 도입하고 나서 이제 완충제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다니까 이제는 택배를 주문하는 것도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뽁뽁인데 뽁뽁이가 사라져서 아쉽지만 이 뽁뽁이가 사라진 대신 환경을 조금 더 지키고 좋아진다는 것에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열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택배 박스뿐만 아니라요. 제가 하시는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키징이라고 하죠.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테이프를 쓰는 것보다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쓰는 게 훨씬 더 단가가 높대요.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또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더 비싸도 이 친환경 테이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소비자들은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택배가 왔을 때 받았을 때 그 순간만큼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들이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종이 테이프는 접착력이 일반 테이프보다 약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테이프는 조금 더 끈적임이 있는데 이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끈적이지 않지만 일반 테이프 못지않게 접착력이 약하진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재활용에 좀 더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친환경, 업사이클링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동벅 아시나요? 동벅 아시는 분? 동벅. 아, 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동벅이라고 하죠.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옆에 뭔가 건물이 하나 보이죠? 맞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있잖아요. 올해 초에서 이제 중반 정도, 올해 초라고 할까요? 이 동벅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가봤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스벅에 대적할 만한 동벅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이게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 스벅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벅은요, 맥심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고 있는 동서식품에서 세운 카페입니다. 그래서 동벅이라고 불러요. 동서식품이 만든 카페, 동벅. 그래서요, 한남동에 있고요. 이태원에 제가 직접 가서 이 동벅을 가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거기 신기했냐면 이 동벅에서요, 3주년 이벤트로 진행했던 이 이벤트가요,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이 카페나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이 커피 찌꺼기를요, 바로 연필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게 업사이클링이죠. 그래서 이 동벅이라는 이 맥심 플레이트라는 이런 카페에서요, 3주년 이벤트로 이렇게 직접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연필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임병걸 대표님이십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방향제로 사용하세요? 네. 네, 임병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요, 이 커피 찌꺼기, 그러니까 커피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요, 뭐 연필이 됐던, 화분이 됐던, 또 벽돌이 됐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찌꺼기를 활용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임병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시거든요. 이 대표님이 정말 이런 커피박을 통한 업사이클링을 하는 회사인데요. 보니까 이 임병걸 대표님은 이 친환경, ESG 경영이 되기 전에부터 이 강의를 특허로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블루보틀, 또 스타벅스 같은 유명한 기업들과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주년 이벤트로요, 맥심 플레이트 그리고 우리 임병걸 대표님의 커피 큐브가 콜라보를 해서요, 우리가 어떤 ESG를 실천했나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커피박을 통한 이런 찌꺼기를 우리는 업사이클링을 해서 우리 커피 연필을 만든다. 그래서 이 연필을 우리에게 관심을 있고 우리의 제품을 사주신 분들에게 증정을 해준다 라는 게 이 ESG 실천을 했다는 것을 계속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업사이클링의 가장 대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활용한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임명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셔가지고 많이 매출이 나지 않았다고 신문기사로 통해 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 쓰레기를 다시 재탄생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재작년에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이 맥심 플레이트 가셔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게요, 이 커피로 찌꺼기로 만든 이 연필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쉽게도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 연필을 통해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친환경이라고 느꼈던 게, 어제 비가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제 하루 종일, 요즘 계속 비가 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연필을요, 창문 있는 곳에 놨거든요. 근데 습기를 다 머금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커피 찌꺼기를 만들었구나, 또 한 번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링의 대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짜잔! 이제는 아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로 웨스트라고 하죠. 요즘 제로 웨이스트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나 이 화장품 디자이너 요나라는 분이신데요. 이 요나 쌤이라고 부를게요. 이 요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디자이너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용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이 요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조금 없앨 수는 없을까? 대체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샴푸 용기를 아예 비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비누, 친환경 비누로 만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예 플라스틱을 없애고 비누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하게 됐냐면, 이분께서 우리가 자주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시죠, 여러분?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딱 도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요, 밑에 콩 부분이라고 하죠. 콩 부분. 콩 부분. 이런 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콩을 끝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샴푸통도 끝까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됐는데요. 용기가 비누 재질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하나의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자동차?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 생각하는? 그리고 메타버스 ESG 경영에도 보면 너무 쉽게 알차게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까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비누 안에 그 용액이 넣어있는 거예요. 샴푸 용액. 그래서 그 샴푸 용액을 다 쓰고 나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쓰고 나서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다 갈아요. 강판 같은 데 갈아서 비누 세제, 우리가 쓰는 빨래할 수 있는 세제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스틸 마개에 이런 재질의 마개와 보관용 끈, 이 딱 두 개만 남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진 않지만, 이미 유럽이나 이런 해외에서도 이런 제로 웨이스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누 샴푸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생각의 전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생활용품, 식품 얘기 좀 해봤으면, 이제는 뭐가 남았죠? 바로 패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짜잔! 혹시 이 가방 어느 브랜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 브랜드일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바로 에르메땡입니다.
우리 에르메땡 너무 갖고 싶은 가방. 여자들의 워너비 1000만 원 가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프라다 아닐까요? 아니에요. 에르메땡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1000만 원 가방 갖고 싶은 여자의 로망 이런 가방의 에르메땡 가방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비싸요.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낼까요? 이 가방 얼마 할까요? 뚜든 뜬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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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가방이 많은 분들이 비싼 건 알죠? 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에서 3만. 임정호님은 제가 봤을 때는 가방을 사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200만, 300만 원 정도면 다른 가방도 잘 못 사는데 1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에이, 우리 최소 1억은 넘습니다. 1억은 넘어요. 어떤 걸까요? 저 달러로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달러 계산이 안 돼가지고 5,000달러? 5,000달러면 얼마죠?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가방이 아니라요, 판매가 됐었는데 이 가방은 나중에 이제 경매로 판매가 되는 건데요. 이 가방의 시가, 그러니까 현 가격에 낙찰된 가격은요, 1억 8,900만 원입니다. 우리 1억 8,900만 원짜리 이 가방, 이 1억 8,900만 원 가방이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억 8,900만 원을 할까요? 에르메땡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리얼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얼 악어 가죽. 수작업 맞습니다. 자, 이 악어 가방, 이 악어 방향 하나 만드는데요, 우리 악어 몇 마리 들어갈까요? 악어 가방 하나 만드는데 몇 마리의 악어가 들어갈까요? 몇 마리? 몇 마리 들어갈까요? 여러 마리. 맞습니다. 여러 마리 들어가는데요, 3마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3마리에서 한 7마리 미만 정도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3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억 8,900만 원짜리 가방을 보면 악어가 3마리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내 가방에 악어가 3마리라니. 그러면 악어를 3마리면 1억 8,900만 원 정도 하겠구나라고 또 한번 생각이 들면서, 자, 이렇게 리얼 악어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르메땡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학대니 이런 동물협회에서요, 많은 응징을 받았는데도 우리 에르메땡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악어 가방을 줘야 해 해서 에르메스 명품백용 악어 농장을 강행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막 이런 흔들리지 않았고, 협회, 이런 동물 학대니 뭐니 이런 협회에게 공격을 받았는데도요, that's okay. 우리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명품백용 악어 농장 막 갈 거야, 만들 거야, 막 이랬어요. 맞아요. 협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에르메땡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오늘 키워드가 뭐죠? ESG 경영이죠. 네, 이 에르메땡도요, ESG 경영, 우리 MZ, 우리 Z세대 이런 소비자들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올해 3월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바로 600만 원짜리 버섯 가방을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섯 가방. 올해 3월에요, 에르메땡이 600만 원짜리 버섯 가방을 만든다고 기사가 났고요. 보니까 이 버섯 가방은요, 버섯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라고 해서 빅토리아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요, 버섯 맞습니다. 버섯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 버섯이요, 저는 막 부서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버섯 뿌리에는 이 곰팡이의 몸체라고 하잖아요. 균사체. 이거를요, 이런 가죽과 비슷한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게 이 재료를 바꾸는 이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랑 이번에 손을 잡아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왠지 곰팡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에르메땡 정도 되니까. 근데 너무 획기적이었던 건 이 버섯 가방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정말 이 에르메땡도 이런 친환경,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좋은 이미지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메땡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쪽에서도요,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의류를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드는 곳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 1000만 원 가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에르메땡도 이제는 600만 원 버섯 가방을 공개한 만큼 이 친환경, ESG 경영은 정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경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에르메땡이 버섯 가방이 나왔다면 구찌나 프라다, 샤넬에서도 옥수수 가방이나 당근 가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버섯 가방을 만든 업체가 있지만 애초부터 1993년부터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이런 패션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바로 프라이탁 형제가 만든 프라이탁입니다. 자, 이 프라이탁이라는 제품은요, 1993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지금 약 300만 개 정도 되는 이런 이상이 되는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10개국에요. 한 400개 정도 되는 매장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매년 30만 개 이상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매출 700억 원이 넘는 이런 대규모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업사이클링이죠. 이 플라이틱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좀 공부를 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 3가지로 만든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트럭에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대형 화물차 이런 트럭 같은 데 보면은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수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있고요. 이 방수포 플러스 이 자전거의 내부의 바퀴 내부에 있는 고무, 그리고 자동차에 우리가 안전을 책임주는 안전벨트 있죠?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 트럭마다 방수포의 재질이나 색깔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 300만 개 정도의 가방을 만들었지만요, 똑같은 가방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너무 신기했던 게 이 프라이탁이라는 걸 치시고 이 브랜드를 들어가 보니까요, 가방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가방 밑에 다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옆에 제가 신문기사 캡처해 놓은 거 보면요, 밑에 검은 색깔 글씨 보이죠? 가방이랑요. 이게 다 그 가방에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이탁을 쓰는 소비자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또 가장 좋은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거든요. 이런 특성, 이런 장점, 그리고 이 방수포가 갖고 있는 역사, 친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 한 5만 원대부터 한 3, 40만 원 정도가 되는 가방의 종류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내구성도 엄청 좋을 것 같네요 라는 말처럼요, 엄청 튼튼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피라고 하죠. 패션에 좀 신경 쓰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이거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뽑을 수 있을 정도로요, 페피들 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뭐라고 했죠? 미닝아웃이라고 했죠. 미닝아웃의 인기가 이어가고 있어서 20, 30대 분들에게, 이 밀레니엄 세대, Z세대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요. 이번엔 국내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119 레오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119 레오? 119 레오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소방관 분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이 업사이클링을 한 이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표님, 이승우 대표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이 소방관 분들이 이 방화복이라고 하죠. 이 방화복이 어느 정도의 수명이 다르면 다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승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면 좋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시 나올 줄 알았다고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119 레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이런 업사이클링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 판매한 수익금을 이 소방관분들에게 정말 암투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방관 암투병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분들에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뭔가 뭔가 감사하다는 거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움을 많이 주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129 레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어떻게 거쳐서 탄생됐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방은요, 지역 소방서에서 지역 자활센터까지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방서에서 이제 폐화 방화복을 수거를 해서 이거를요, 이 자활센터에서 이 세탁과 분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탁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원단들을 수작업으로 봉제한 후에 이제 후원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것까지 하는데요. 이런 이승우 대표님처럼 정말 이런 사회적 가치와 업사이클링까지 함께 겸비한 이런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ESG 경영이 지금 인기고, 이런 MZ 세대 분들에게 정말 열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29 레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꼭 항상 많은 분들에게 하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9 레오 같은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한 번쯤 찾아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페피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올버지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신어서 유명했던 제품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제품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가로수길에 매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운동화 브랜드예요. 근데 지금 운동화뿐만 아니라 이 잠바, 마스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브랜드를 제가 항상 직접 방문을 해보고 직접 전 구매도 해보는데요. 보니까요, 이 올버즈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탄소 발자국을 우리는 줄여가겠다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가겠다 해서요, 어떤 재료로 신발을 만드나 봤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울, 그리고 나무, 그리고 사탕수수 같은 이런 소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올버즈의 이 매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보면요, 이런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을 막 분쇄하는 것들이 첫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쇄한 것들을 잘 말려서 그거를 섬유로 활용해서 이렇게 신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올버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런닝화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볍고 또 지구까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충족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같이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이 올버즈 매장을 방문을 해서 제가 신발을 하나 구매해서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내가 ESG 경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미닝아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있어요 라는 이런 행위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는 인기가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나에 좀 보여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게 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좀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사드리자마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올버즈 매장 갔다 오신 걸 이렇게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버려져 있는 쓰레기 뭐죠? 바로 마스크죠. 이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우리 작가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하늘 작가님이라고 하는데요. 개원예술대학
학교 학생분이시라고 하는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20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분리배출하는 거고 라벨 제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 마스크 폐기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나는 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재탄생시킬까 고민해보고 공부해서 의자를 만들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양한 마스크를요, 녹여서 직접 이렇게 의자를 만드시고요, 의자에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한 가구로 재탄생하고 있는 거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폐마스크,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한번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병뚜껑을 이렇게 모아서 갖다 주면요, 이렇게 열쇠고리라든지 치약자기를 만들어주는 그것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 프레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금속공예를 전공하신 이건희 대표님 외에 2명의 팀원분들이 하신 이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님이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려진 자전거를 활용해서 이 가구를 제작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업사이클링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러면서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 제품들을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면서 장비와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까지 하는 이런 과정의 전반적인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전시, 워크샵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요. 우리의 홍대라고 전 들었어요.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예약을 통해서 플라스틱 뚜껑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료수 뚜껑. 그런 거를 3개에서 5개, 뭐 여러 개를 보내주면 내가 보내준 플라스틱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라든지 치약자개 같은 거를 만드는 것들이 만들어서 집을 보내주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건 너무 재밌는 게요. 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떡방앗간은 떡을 찌잖아요. 그래서 분해를 하잖아요. 이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경우에도요. 플라스틱을 직접 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바로 이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걸요, 색깔별로 나눈 다음에요, 이제 분쇄를 합니다. 그다음에 분쇄를 한 다음에 그 분쇄한 것을 녹이는 데에 집어넣고 이 틀에다가 넣어주시면요, 짜라랑 치약자기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의 모양에 따라서요, 다양한 제품이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 이제 환경협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플라스틱을 보내주는 사람들을요, 참새라고 부르더라고요. 참새 방앗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환경운동가 하시는 분들께서, 이동희 이런 환경운동가 분께서 이 치약자기를 만드셨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직접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플라스틱 모으신 걸. 그래서 재활용도 안 되고 이렇게 썩지도 않는 이런 플라스틱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활동들이 계속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플라스틱의 재탄생, 저는 기대를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우리 ESG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서도요, 친환경
환경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신 대표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대표님 보도록 할게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슈가 클레이를 만드신 대표님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슈가 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손에 뭐 발진이라든지 조금 이런 안 좋은 화학 물질로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 대표님 같은, 이 여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교 때 창업을 하셔서 지금도 쭉 승승장구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이 슈가 클레이로 와디즈 펀딩을 하셔서 여러 차례 펀딩의 신화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류정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슈가 클레이라고 해서요, 우유랑요, 쌀이랑요, 이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먹어도 되는 클레이를 만드신 분인데, 한번 저희가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웃음이 밝으시고 예쁘신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대표님 실제로 한번 만나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하시게 됐고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 계속 만드시게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친환경 제품까지도 만들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 물을 넣고 한번 점성이 생기는데,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클레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년 정도 연구를 하셔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양한,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다양한 색상은 어떻게 내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친환경적인 색상을 쓰려면 뭐 우리가 뭐 비트라든지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조금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염료들을 사용해서요, 좀 더 안심하고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제가 사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아까 전에 우리 임정훈 님이 아까 전에 그러셨어요. 빨대가 없어서 불편할 줄 알았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보리 빨대를 만드신 대표님의 사례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리 빨대를 만드신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트업 기업 대표님이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창업을 하신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을 하셨던 대표님이세요. 네, 한 3, 4년 전에 저한테 갑자기 지구가 너무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중에 살아갈 이 세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밑세대를 위해서 보리빨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보리를 심으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출시가 될 임박합니다. 이 보리빨대를 만드시는 대표님인데,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친한 우리 김인수 대표님이십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보리빨대라고 치면은 이 대표님이 직접 유튜브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로 생생하게 남기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정말 쉽게요, 보리를 건조하고요. 보리를 건조한 다음에요, 말린 다음에 커팅을 해줍니다. 마디마디. 지금 보이시는 거 다 잘라주는 거예요. 커팅. 마디마디를 자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세척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 기계 보이시죠? 엑스레이 같은 기계를 보고 마디마디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막힌 곳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면 이렇게 베이킹소다나 이런 것들을 넣고 삶는다고 해요. 잘라쓰고 나서 항균이나 이런 걸로 바짝 말려주고, 이런 거를 한 2번, 3번 정도 거친 다음에 되면은 바로 이런 빨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과정 자체가 되게 친환경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ESG 경영, 친환경, 난 기술이 없는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말 그대로 간편하고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표님들, 지금 현재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고 저의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분들,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결국은 우리는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비자들은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글과 사진과 나의 자랑거리를 올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창업자분들도 이런 어떤 제품들이 요즘에 핫하고 요즘 어떤 게 트렌드지? 라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 인기 있고 트렌드인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의 제품과 어떻게 마케팅 전략으로 풀어낼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볼까? 우리는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보고 다양한 트렌드에서 알고 고민해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벌써 한 발짝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ESG 경영, 우리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